타르퀴니우스 왕가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창설한 사람은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이다. 루키우스가 개인 이름이고 유니우스가 가문 이름이다. 마지막에 브루투스가 별칭인데 전편에서 나왔듯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다. 그는 아르데아에서 돌아온 후 시민들 앞에서 다시는 로마에서 왕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공화정을 선언했다. 미뇌에서 왕의 역할을 대신할 집정관을 2명 뽑았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집정관이 미뇌에서 선출되고 나면 원로원에서 형식상으로 승인했다. 브루투스와 함께 집정관에 선출된 인물은 죽은 루크레티아의 남편인 콜라티누스이다. 두 집정관의 임기는 1년이며 공화정 초기에는 연임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140년 후에는 연임을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파스케스는 막대기와 도끼로 구성된 상징물로 고대 로마에서 권위와 권력을 나타내는 의전용 도구였다. 공화정에서 두 집정관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졌다. 하지만 공식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파스케스는 두 사람이 1개월씩 번갈아가며 소지했다. 이는 상징적으로 한 사람이 특정 시기 동안 권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했으나 집정관의 지위는 여전히 동등했다. 이러한 교대 방식은 권력의 독점과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공화정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콜라티누스는 타르퀴니우스 왕가 출신이다. 그의 신부는 공화정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아내 루크레티아의 죽음이 타르퀴니우스 왕가의 몰락과 공화정 수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는 브루투스와 협력하여 타르퀴니우스 왕가를 몰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어 집정관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집정관 임기는 얼마 지속하지 못한다. 브루투스는 집정관에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원로원 의원을 보충하는 일에 착수했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가 반대파 원로원 의원들을 숙청한 후 더는 인원을 보충하지 않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브루투스는 약 100명을 새로 보충하여 원로원의 의원 수를 다시 300명으로 회복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그는 기사 계층의 주요 인사들을 원로원 의원으로 채웠다. 기사 계층은 부유한 상인, 금융업자, 대지주 등으로 로마 사회에서 귀족과 평민 사이의 중간 계층이었다. 왕정과 공화정 초기에는 이들 계층이 기병을 맡았다. 그러나 공화정 후기 이후부터 이들은 경제적이나 행정적 활동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며 군사적 역할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다. 이들은 귀족처럼 태생적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평민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하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평민 출신의 부유층도 기사 계층에 포함될 수 있어 이는 평민들에게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례가 되었다. 따라서 기사 계층 인사들을 원로원에 보충한 것은 귀족과 평민 간의 단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왕정 시대에는 원로원 의원 임명이 왕의 권한이었다. 공화정으로 전환된 초기에는 집정관이 원로원 의원을 임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약 60여 년 후 감찰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감찰관이 원로원 의원 명부를 갱신하고 자격을 심사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로마 왕정은 244년간 지속했으며 그중 마지막 3대 왕을 배출한 타르퀴니우스 왕가의 집권 기간은 총 107년으로 기록된다. 이는 왕정 기간의 약 44%, 즉 절반에 가까운 기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는 타르퀴니우스 가문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왕권을 독점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특히 마지막 왕인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의 독재적이고 포갑적인 통치는 이 왕가가 왕권을 마치 가문의 유산처럼 여긴다는 인식을 심화시켰다. 이에 대한 반발 심리가 더욱 커져서 집정관에 당선된 콜라티누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시민들은 처음에 콜라티누스를 집정관으로 선출하기는 했지만
타르퀴니우스 왕가 출신인 그를 점점 위협적이면서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브루투스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그가 콜라티누스를 만나서 사퇴와 함께 로마를 떠나라고 권유했다. 콜라티누스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압박을 그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유력 지도자들이 계속 사퇴를 권유했으며 장인인 루크레티아의 아버지까지 그를 설득했다. 결국 그는 사퇴를 결정하고 라비니움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가 떠날 때 그의 재산은 어떠한 몰수 조치도 받지 않았다. 그의 후임으로는 발레리우스가 집정관으로 선출되었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가 추방된 후 시민들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가 에트루리아에서 군대를 모아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시민들의 예상보다 늦게 발발한다. 대신 수페르부스는 먼저 자신의 특기인 음모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로마에서 일부 귀족 청년들은 공화정 체제에 불만을 품었다. 그들은 왕정 시절의 왕가의 왕자들과 어울리며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지만 공화정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특권을 잃었다. 더구나 공화정 체제에서는 서열과 기존 귀족 계층 중심의 체제가 강화되었다. 이는 젊은 귀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뜻이다. 왕정 시절에는 왕의 총애를 받으면 젊은 나이에 원로원에 진입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공화정 체제에서는 이러한 기회도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르퀴니우스 왕가에서 보낸 사신들이 로마에 도착했다. 그들은 타르퀴니우스 왕가가 보낸 공식 사절단으로 추방된 왕가의 재산 반환을 요구했다. 원로원은 이 문제를 두고 심의하기 시작했다. 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쟁의 구실이 될 수 있고 반환하면 전쟁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사신들은 공개적으로 재산 반환을 요구하면서도 비밀리에 왕정을 복구할 음모를 꾸몄다. 이들은 왕정 복구에 동조할 만한 인물들을 비밀리에 찾아 나섰다. 특히 공화정에 불만을 품을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왕가에 편지를 전하며 설득했다. 젊은 귀족들 사이에서 이 음모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타르퀴니우스 왕가를 밤중에 몰래 로마로 들여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원로원은 여러 날의 심의 끝에 왕가의 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몰수하기로 했다. 이는 로마가 타르퀴니우스 왕가와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몰수된 재산은 국고에 편입되거나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왕가의 주요 재산 중 하나는 로마 시내와 주변에 있는 경작지였다. 특히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의 개인 소유였던 캠푸스 마르티우스는 원래 농지였지만 이후 로마 시민의 집회와 군사훈련 장소로 사용되었다. 왕정 복구 음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는 장면을 우연히 한 노예가 엿들었다. 그는 이들이 사신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장면까지 몰래 확인한 후 곧바로 이를 두 집정관에게 알렸다. 브루투스와 발레리우스는 즉시 사신들과 음모자들을 체포했다. 음모자들이 사신들에게 준 편지는 타르퀴니우스 왕가에 전달하려던 것으로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절단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사신들은 당시 외교 관습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풀려났다. 음모 가담자 중에는 브루투스의 두 아들인 티투스와 티베리우스도 있었다. 브루투스는 국가를 배신한 아들들의 처벌을 두고 아버지로서의 감정과 집정관의 의무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다. 일부 사람들은 음모자들에게 추방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브루투스는 공화정의 법과 원칙을 우선하기로 결단했다. 음모자들에게 처형 판결이 내려졌다. 집행관들은 음모자들을 묶어서 채찍질한 뒤 처형했다. 전승에 따르면 브루투스의 두 아들 역시 온몸이 피로 물들 때까지 채찍을 맞고 도끼로 참수되었다. 이때 브루투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가를 앞세우며 개인을 희생하는 정신을 보여주었다. 이는 로마 공화정 초기의 정신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으로 전해진다.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수호하려고 두 아들의 처형을 끝까지 지켜보며 감정을 억누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과연 어떤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어쩌면 브루투스는 그 자리를 피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승은 공화정 수호자 브루투스의 이미지를 미화하거나 과장하려는 후대의 의도가 반영된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음모를 알린 노예는 공로를 인정받아 해방되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왕정 복구 음모 사건은 강력한 정치적 법적 조치로 단호하게 처단되었다. 이는 타르퀴니우스 왕가의 영향력을 단절하고 공화정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려는 지도자들의 확고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특히 브루투스가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음모 가담자들을 엄격히 처벌한 것은 공화정의 원칙을 수호하려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다. 그러나 음모자 중에 공화정 지도자의 자녀들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공화정 초기의 정치적 긴장과 갈등의 복잡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브루투스의 죽음과 술피키우스 다리 공방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정 복구 음모가 실패하게 되자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침공합니다. 로마의 두 집정관이 즉시 군사를 모집해 방어에 나섭니다. 이 전투에서 브루투스가 전사하지만 로마는 적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그러나 수페르부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명장으로 알려진 포르세나 왕을 끌어들여 로마를 침공합니다. 위기에 처한 로마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